안녕하세요. 이번은 수학 시간입니다. 1단원 자연수의 혼합 계산. 이번 시간에는 1차식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까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0쪽과 11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배운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봅시다. 오늘의 배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선생님이 두 가지 문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2 더하기 3 더하기 5는, 두 번째 문제는 10 빼기 5 빼기 3은 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내가 제대로 했는지 확신도 안 서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덧셈식 먼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앞에 있는 2 더하기 3을 먼저 계산해서 5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럼 이 5에다가 나머지 뒤에 있는 더하기 5를 해결해주면 5 더하기 5는 10이 나옵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뺄셈식이에요. 마찬가지로 10 빼기 5를 해서 5가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온 5에다가 빼기 3을 같이 해주면 5 빼기 3은 2 해서 2라는 정답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오늘의 배운 문제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배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게요. 오늘 결과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30 빼기 18 더하기 26은 과연 얼마일까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쪽을 확인해 주세요. 1번 문제입니다. 20명이 탄 체험버스가 도착했어요. 첫 번째 체험 장소에서는 7명이 내리고 11명이 탔습니다.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첫 번째로 20명이 탄 체험버스다 라는 것과 7명이 내렸다, 그 다음 11명이 탔다 라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요걸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구하는 방법을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식을 써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그려서 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0 빼기 7 더하기 11입니다. 버스 안에 처음에 타고 있었던 사람 20명에서 내린 사람 7명, 새로 탔는 사람 11명. 이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문제, 위의 식을 계산하는 순서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이 두 가지 순서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순서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순서는 탔는 사람, 내린 사람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던 사람에서 빼는 방법입니다. 먼저 20 빼기 7을 먼저 해준 다음에 더하기 11 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뒤에 탔는 사람, 내린 사람을 먼저 계산하는 7 더하기 11을 먼저 해주고 원래 있었던 사람 20에서 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 빼기 7을 하면 13이 나오겠죠. 13에서
나머지 더하기 11을 해주면 여기는 24라는 결과값이 나오네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해결해 볼까요? 7 더하기 11하면 18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에서 18을 빼면 2가 나오네요. 어라? 우리는 분명히 똑같은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하나가 달라졌더니 결과값이 24와 2로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계산하는 순서가 달라졌는데 24와 2라는 결과값이 나와요. 어떤 게 맞는 계산 순서일까요? 한번 약속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약속입니다. 이것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어디서부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즉, 20 빼기 7 더하기 11이라는 식이 있으면 첫 번째로 앞에 있는 20 빼기 7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나머지 더하기 11을 해결해주면 결과값은 24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교과서 11쪽의 활동 2번 문제입니다. 슬기는 기념품 가게에서 3,500원짜리 열쇠고리 하나와 500원짜리 엽서 한 장을 사고 5,000원을 냈다고 하네요. 거스름돈을 얼마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 열쇠고리 하나는 3,500원이다. 엽서 한 장은 500원이다. 그 다음 슬기가 내는 돈은 5,000원이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돈은 바로 거스름돈입니다. 열쇠고리 하나와 엽서 한 장을 살 때 내야 하는 돈은 얼마인지 구하는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열쇠고리 하나는 얼마라고 했었죠? 그렇죠. 3,500원. 선생님 글자가 지금 조금 구겨져도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는 엽서입니다. 엽서는 한 장이 얼마였었죠? 그렇죠. 500원이었어요. 500원. 자, 그러면 열쇠고리 하나, 엽서 한 장을 살 때 총 나는 얼마를 써야 될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3,500 더하기 500입니다. 다음, 먼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 거스름돈은 얼마인지 하나의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낸 돈 5,000원에서 내가 쓴 돈의 합계 를 빼주면 받는 거스름돈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위의 식을 계산하는 순서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아까 활동 1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는 것과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먼저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1번,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즉, 5,000 빼기 3,500을 먼저 해줄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더하기 500을 해줄 예정입니다. 5,000에서 3,500을 빼게 되면은, 그렇죠. 1,500이 남습니다. 이 1,500 남은 거에서 나머지 500을 더하게 되면 2,00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네요. 내가 5,000원을 내고 이만큼의 돈을 썼더니 거스름돈으로 2,000을 받게 되었어요.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 해결해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먼저 해결하는 거였죠.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3,500 더하기 500을 먼저 해주고요. 요 결과값을 나머지 5,000에서 빼줄 거예요. 3,500 더하기 500은 4,000이고 나머지 5,000에서 4,000을 빼주면 1,000이 남습니다. 이번에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해결했더니 결과값이 1,000이 나왔어요. 5,000원을 내고 이만큼의 돈을 써서 나는 1,000원을 거슬러 받았습니다.
맞는 계산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첫 번째,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결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약속에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덧셈, 뺄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즉 아까 5,000 빼기 괄호 열고 3,500 더하기 500 괄호 닫고 라는 식에서는 뒤에 있는 괄호를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 5,000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값이 1,000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활동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을 비교하고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 두 식의 차이점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식은 괄호가 없고요. 뒤에 있는 식은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없고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은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앞에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 괄호가 있고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의 식을 먼저 해결해 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32 빼기 5. 그 다음 나머지 더하기 6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에 있는 5 더하기 6을 먼저 해주고 나머지 32에서 빼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우리는 단지 괄호가 없고 괄호가 있는 같은 식을 해결을 했는데 결과값이 달라졌네요. 즉, 계산 순서가 달라지게 되면은 결과의 값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선생님이 아까 방금 이야기를 해줬어요. 괄호가 있다, 없다의 차이로 결과의 값이 달라져 버립니다. 두 식의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계산 결과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괄호가 없는 식은 33, 괄호가 있는 식은 21로 결과의 값이 달랐습니다. 자, 오늘 배운 약속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덧셈과 뺄셈이 섞여져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무엇을 먼저 계산할까요? 그렇죠.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계산 순서가 왜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계산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결과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덧셈, 뺄셈, 그리고 괄호가 있는 식, 괄호가 없는 식, 계산 순서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제입니다. 오늘 과제는 수학 익힘책 6쪽, 7쪽을 해결해서 다음에 아무문을 완성하는 겁니다. 수학 익힘책 6쪽, 7쪽을 풀어서 아무문을 완성하면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 가지 숫자들이 정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 숫자에 해당하는 글자로 한번 변환시켜 보게 되면은 어떠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이 문장을 바로 문제 칸에다가 적으면 되고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은 글자들도 있어요. 즉, 남은 글자는 밑에 아래 힌트 칸에다가 적어서 힌트를 직접 받게 돼요. 이 문제에는 넌센스 퀴즈가 나타날 거고요. 그 넌센스 퀴즈를 힌트를 잘 보고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다음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수업하셨나요? 오늘 사용되었던 자료들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학 시간에 만나요.